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난 테마파크를 꿈꾸는 난선생 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아니라 진짜 그동안은 그래도 낮과 밤은 선선했는데 낮에 진짜 덥네요. 온실 안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요. 아마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올여름은 잘 버텨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또 가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한 2, 3주만 잘 버티면은 가을에 이제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도 난파라의 시간이고요. 오늘도 많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스테, 뉴질랜드 원마일머스 스테 150g 3A입니다. 3A.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 중에서 자연산 채취가 있고 인공 재배가 있는데, 원마일머스는 인공 재배를 해서 퀄리티가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A만 써도 충분하고, 가정에선 될 수 있으면 좋은 스테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스테를 따져보면 가격이 개당, 여기가 지금 13,000원인데 13,000원 따져보면 뿔리만 이 정도 크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개당 집어넣으면은 한 2,000원어치 정도 들어갈 거예요. 좀 작은 건 1,000원어치, 아직 좀 큰 건 3, 4,000원어치. 근데 2년 정도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격이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스테가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부식이 빠르고 뿌리가 곰팡이도 쓸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는 가격도 좋은 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한여름에 스테냐? 여름철에도 스테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갈이는 보통 봄, 가을에 하는 게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여름철에 반드시 해야 될 때는 특별히 없는데, 뿌리가 썩었다든지,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분만 살짝 가는 경우, 그런 거 있죠. 구입했는데 분이 이제 작아질 경우, 그 다음에 스테가 완전 부식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뿌리가 썩었을 때는 무조건 스테를 새 걸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를 판매하고요. 1번에 뉴질랜드 원마일머스 스테 150g은 3A예요. AAA 등급은 13,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 가장 중요하죠. 칼슘입니다. 칼슘 원래 지금쯤 미리 쳤어야 됩니다. 들어서 제가 한 5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칼슘은 미리 쳐야 된다. 왜냐 하면은 칼슘은 보통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특히 살균이죠. 살균 쪽으로 만약에 야채나 이런 쪽 과일로 따지면 토마토도 그렇고 배꼽 썩은 병, 고추도 썩고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으면 이제 칼슘 부족이 많은데, 칼슘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미리 쳐주는 게 좋고, 더운 날씨, 추운 날씨는 더더욱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은 반드시 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치신 분들 위해서 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칼슘은 판매합니다. 칼슘은 테트라칼슘이고요. 일본산이고, 그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써있기는 세계 최초 4가지 유기산 킬레이트 칼슘에서 글루코산 칼슘, 유산칼슘, 추산칼슘. 그래서 4가지를 넣어갖고, 칼슘이 4가지가 이제 흡수가 제각기 다 틀린데 아주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조제된 있고, 칼슘은 지금쯤 치면은 일단은 관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치신 분들은 연면 시비를 빨리 해서 여름철 고온 다습할 때, 특히 이제 장마 끝났나요? 장마 끝났나? 그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열대야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태풍도 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칼슘은 반드시 쳐야 됩니다. 다른 건 안 치더라도. 그래서 칼슘 예방제로 쓰시라고 해서 칼슘제를 500ml 하고, 이번 세트라칼슘은 이렇게 해서 20,000원이고요. 칼슘을 치시는 건 무조건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이,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 난초에 관심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입문자용하면 하지만 주변에 내가 키우는 난초를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나눔을 해서 다른 분들이 난의 취미를 갖게 하고 난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또 입문자분들은 되게 난감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 방송 보면서도 내가 나는 관심은 있는데 이걸 키우아? 그럼 우리 집의 환경이 맞을까? 어떤 걸 키울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카틀리아를 키우나 덴드로본을 키우나 호접란을 키우나 뭐 특히 어떤 게 어렵다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잘 죽지 않고 쉽게 키울 수 있는 거를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예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첫 번째, 가장 제가 그렇게 진짜 이거는 영원히 난초가 있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있을 난초입니다. 이거는 덴드로비움 포켓 러브라 그러고 예전엔 정말 많이 비쌌어요. 요런 게. 석곡이라 그래갖고. 이 포켓 러브의 장점은 1년 내내 꽃 한두 송이씩 계속 펴주다가 봄이 되면 아주 화려하게 많이 피고 또 흰색에다가 향도 좋고 꽃도 키우기 쉽고 고화도 잘 생기고 해서 정말 누구나 선호하고 또 이렇게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꽃이 피면 정말 멋있죠. 그리고 몇 년만 키워도 이렇게 돼서 제가 아는 분들은 이런 거를 여러 개 키워서 주변에 선물하든가 아니면 어디 뭐 집들이 선물이나 어디 선물할 때도 쓰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난초를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켓러브 좋고 그 다음에 또 마이프렌드도 색깔도 참 이쁘죠. 이쁘고 끝에 약간 카틀리아 지금 피코티 같이 이렇게 끝에가 핑크색이 들어가고 굉장히 매력적인 쉬운 이 두 난초인데 요 두 난초에다가 이건 뭐 선물용으로 주변에다 시작하라고 선물용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태 필요하죠. 수태하고 그 다음에 비료. 저 비료 좀 주시겠어요, 제 거? 영양제. 아니, 저기, 까만색. 검은색이 1년이겠죠, 이거? 전생육기.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지금 받으시면 얘네 둘은, 요 둘은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2개 하려고 수태를 사냐? 근데 수태는 아시다시피,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관해두면 상온에 보관하고 습만 안 차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쓰는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고 비료는 아주 기초적인 비료를 제 비료 중에서 오키디아 나는생의 식물 활력제 전생육기에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냐? 자, 입문자 이거 주변에 선물용도 괜찮아요. 수태가 우리 팔 때 13,000원, 얘가 12,000원이면 얼마죠? 27,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 아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만 얼마, 뭐 만 원대 이렇게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구성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세일 전에 가격을 따지면 수태하고 여기다가 3,000원을 얹으면 세트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걸 혹시 사시려고 했다, 얘네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2개를 구매하실 분이 이걸 구매하면 얘네가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자리 공간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걸 키워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키워서 주변에 선물하셔도 되고 난초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풀세트로 드리고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배법 시간에 요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입문자분들 분갈이할 수 있어서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 방송에서 깜빡했다. 지난주에 제가 재배법을 찍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집안에 조금 일이 생겨갖고 제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지난주 거 찍으면서 특히 요거 입문자용 난초 세트 있죠. 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거에 중점을 둬갖고요. 그래서 3번은 입문자용 난 세트예요. 덴드로비움 포켓러브 마이프렌드 비료 수태 이렇게 해서 풀 패키지로 해서 3만원. 3만원입니다. 3만원 드리고요. 그리고 4번은 아주 빵빵하죠. 아주 잘 자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벌버 필름 라시오킬름인데 얘가 저희가 블랙하고 버마를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검은색의 밑에 아래쪽 치마 쪽에 약간 점박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위쪽이 약간 갈색 또는 이렇게 흑갈색은 아니고 그죠? 약간 진한 베이지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알바라고 하는데 알바는 아니고요. 요거 2가지인데 대부분은 이 블랙일 거예요. 근데 요게 섞여 있어 갖고 꽃은 제가 뭐
주로 블랙이지만 예, 알바 버마도 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좋냐면 내가 부작을 키우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오키다리움도 좋고 했는데 부작을 해서 진짜 토분에 넣든지 부작을 해서 쫙 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밥이죠. 이 정도 밥에 키우려면 그래도 몇 년은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4번에 아주 세일해서 10,000원에 드리니까 벌브 필름이 특히 이 라셔출림은 이게 좋아요. 아주 진짜 짧습니다. 아주 작아요. 땅땅해갖고 벌브도 입대기 이쁘고 땅땅해서 요거 잘라갖고 이렇게 그런 오키다리움 비바리움 이런 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작으로 키워도 좋고 그런 아주 재배도 되게 벌브 필름 중에서 비교적 또 성격이 되게 무난해서 아주 잘 크는 품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에 벌브 필름 라셔 필름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얼마 한 2달 전에인가 판매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봐도 잎이 시원하죠. 왜냐면 이렇게 복륜이 들어가서 끝에 이렇게 무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벌브도 아주 빵빵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렇게 그런 품종이고 얘는 요거는 이제 전에 처음 들어올 때 수입 들어올 때 앞에 잎은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2개 이렇게 제거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슬픈에 이쁘게 심어놓은 이거는 도대체 뭐냐? 얘는 온시디움 트로픽 브리즈 에버글레이즈라고 그래서 제가 판매할 때마다 이거는 카페 하든가 아니면 혹시 뭐 이후에 나는 큰 작품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강추한다 그러고 2-3개 정도는 키우셔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 개를 키워서 이렇게 이게 애가 5월 말쯤에 피거든요. 이게 쫙 전시해 놓으면 너무너무 멋있죠.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이제 캡처해 왔는데 여기 사모님이 아주 활짝 웃고 있어요. 꽃이 너무 이쁘게 펴서 활짝 웃나? 이게 꽃대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꽃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도 굉장히 이쁘고 꽃도 큰데 향도 되게 굉장히 좋고 화기도 오래가는 그런 품종이고 이게 별명이 거북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 정도 크게 되잖아요. 벌브가 이 정도 크게 되는데 나중에 크면 벌브가 한 이만해집니다. 이렇게 진짜 거북이 웬만한 거북이 등짝만해져요. 그래서 피고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비교적 큰 농장인데 그 농장에 대표님이 농장 주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저기 차 마시는데 양쪽에다 얘를 딱 세워놓고 쫙 펴있을 때 제가 그때 진짜 완전히 이걸 보고 와 나도 키워야지 했는데 그러고부터 한 10몇 년이 지나서 이제 무늬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무늬종까지 아주 무늬가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6번의 온시디움 트로픽 브리즈 에버 글레이즈입니다. 바리아게이트죠 무늬. 요거는 이렇게 해서 59,000원이고요. 이거는 제가 꽃이 안 펴 있을 때도요, 꼭 관엽같이 이렇게 잎이 이쁘고 무늬가 들어가서, 진짜 뭐 그런 카페나 뭐 이런데, 뭐, 하여튼 그런 전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빛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키우기 쉽고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춘석고. 저희가 이렇게 분촉해서 새순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꽃 볼 수 있죠. 보춘석곡은 이게 왜 보춘석곡인지 아시죠? 이게 알릴보 한자로 그다음 봄춘 해서 봄을 알리는 얘가 피면 봄이다 라고 알려주는 석곡이라고 합니다. 물론 봄에 피는 석곡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얘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향도 좋은데 꽃이 굉장히 정말 고급스러운 이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 보면 대부분이 와 얘가 뭐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다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뭐 가격대가 좀 있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분촉을 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벌부도 좀 튼실해서 요 벌브가 쭉 나와서 자라서 내년 봄 되면 꽃을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덴드로비움 프리밀리넘 보춘 석곡은 이렇게 해서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제가 이것도 또 요새 매일 깜빡깜빡해. 이거 제가 키우는 거 갖고 와서 한다는 거. 얘는 진짜 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한 40만 원씩 판매했어요. 그 귀에 갖고. 좀 오래 전이죠. 그때 말레이시아 갔다가 처음 해보고 너무 이뻐갖고 얘가 원래 이렇게 해서 늘어뜨려서 키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좀 부작에 키워서 그때 말레이시아 20몇 년 전에 갖고 온 걸 지금도 제가 키워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분들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단가도 그렇고 몇 개 없다고 판매 안 하다가 이제 이거를 배양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된 그런 품종인데 얘도 정말 부작판에 붙여서 쫙 늘어쳤을 때 꽃이 없어도 정말 멋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 플라티스테리움 박지란 쪽이 인기가 많잖아요. 집안에 걸어두고 이쁘니까. 근데 얘도 놔뒀을 때 선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갖고 아마도 관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잎을 감상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진짜 인기가 많을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얘는 파라페일로시스라고 해서 그 중에서 라브킨시스라서 꽃도 향이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꽃이 피는 품종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다. 꽃 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폈을 때도 보면 대부분이 딱 보면 와 이게 난꽃이 맞아? 난꽃이 이렇게 고급스러워. 물론 보통은 난꽃은 와 화려하다 이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색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7번에 파라펠론시스, 라브켄시스, 시블링은 이렇게 해서 7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저희가 꾸준히 팔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먼저 꽃을 보여드리면 얘가 진짜 이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와 꽃이 정말 고급스럽다. 부티가 자르르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전체적인 그린톤에다가 입술이 아주 연그린으로 되고 입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요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기. 얘는 이제 브라소카틸리아라 그래서 밤의 기분이라는 별명이 있죠. 왜냐하면 밤의 향이 나니까. 밤의 향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비가 수정을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곤충이 아니라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 수정을 해서 밤에 유인을 해야 되니까 주로 색깔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야간에도 잘 띌 수 있는 형광색 느낌의 꽃색이에요. 이게 야간에서 눈에 잘 띄죠. 그리고 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향을 맡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창가에 걸어놨는데 밤에 딱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방에 누워있으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바람이 싹 불 때 살짝 슉 흘러서 뭔가 향긋한 향이 살짝 났다가 또 바람이 불면 살짝 향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 근처에 가서 딱 코를 대면 정말 맑고 청아하고 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거는 밤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밤에 향을 맡아봐야지 알아요. 요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꽃이 하나 펴고 얘가 약간 부정기적으로 펴요. 1년에 한 2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얘 하나 폈고 여기도 폈고요. 2번 정도 피고 이렇게 큰 요 사이즈로 이거를 얘는 브라서벌라 중에서도 근데 요즘은 얘를 이제 브라서벌라도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링코 렐리오 카틸라 그래서 링코 브라소 렐리오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링코볼라라고도 하죠.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미국 난협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중에서 슈퍼벅라는 품종인데 얘가 여기를 판매해요. 요 사이즈를 판매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대주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면 꽃이 여러 달려갖고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8번에 링코보라 G 미니 크리켓 슈퍼버그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팝니다. 보통 이거 사이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렴한 가격인 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런 계통을 부작으로 키워보고 싶었던, 또 꽃을 향을 맡아보고 싶은 분들은 꼭 반드시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9번 또 얘도 아주 정열적인 꽃이죠. 아주 붉은색에다가 옐로우 톤이 안에 살짝 들어가는 품종이고, 얘는 아주 고전 품종이에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희 그 전시관에 보면 얘가 한 20년 돼도 이렇게 크면 꽃이 그냥 진짜 흐드러지게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 향도 달콤한 향이 나는 품종인데,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몇 개 준비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팔각분이나 토분에다 심어갖고 걸어서 행으로 키우면 꽃이 이렇게 대작으로 키우라고요. 지금 보면 전진척이 보통 하나, 둘 또는 뭐 셋 이 정도 들어가요. 벌브수도 꽤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발부 이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꽃은 없어요. 얘는 샘플이고 꽃은 없고, 지민이 크리켓이 요런 상태. 얘보다 오히려 꽃이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좋죠. 얘는 몇 발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10발부 되고, 전진촉이 얘도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미 여기 셋, 전진촉이 셋이니까 꽃이 피면 세 군데서 피겠죠. 그래서 이거를 9번에 링코렐리오 카틀리아 바이올렉신이에요. 바이올렉신 얘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29,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부작이나 큰 대품으로 키우실 분들 이번 기회에 좀 하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여품종은 아주 이국적인 꽃이죠. 전체적인 노란색의 입술 부분이 붉은 점이 딱 박혀 있고, 되게 좀 고급스러운 색이죠. 얘는 링코브라소레아 중에 카퍼킨이라는 품종이고, 얘가 얘도 이제 브라스볼라 혈통이 들어갔죠. 그래서 잎이 보면은 이렇게 브라스볼라 같이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분이나 부작으로 키웠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꽃이 아주 노란데, 얘도 입술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도이아나 입술 같기도 해요. 나중에 혈통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얘 혈통을 잘 안 찾아봤는데 왠지 도이아나 혈통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얘는 10번에 링코브라소레아 카퍼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꽃 핀 건 샘플이고요. 어디거든요? 여기 있네요. 실리폰에다 저희가 심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얘도 꽃이 뭐 딱 피는 시기가 있지 않아요. 순이 나오면 꽃이 펴요. 1년에 2번 정도 피고, 약간 불규칙하게 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10번에는 이렇게 해서 요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꽃핀 거를 터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러지게 갖고 온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요. 그리고 11번. 11번은 허접란 중에 실러리아나. 잎 무늬가 아주 이쁜 실러리아나고, 얘는 기존에서 대만에서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한 거하고는 틀리고, 필리핀에서 갖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가서 보고, 얘를 필리핀에서 갖고 왔는데, 필리핀에서 본 거 아니고 태국에 갔다가 좀 되게 외진 곳에서 원종 파는 데인데요. 그때 뭐 때문에 갔더라. 하여튼 에피 중에 아주 특이한 원종이 있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가 농장에 있어서 잎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잎이 너무 이쁘고 얘가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향을 물어보니까 향이 다 잘 난대요. 물론 실러리아가 향이 안 나는 것도 있다 그러지만, 얘는 제가 전체로 다 향을 맡아봤어요. 그래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잎이 좀 길고, 이렇게 좀 길게 키우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멋진 대작으로 키워보고 싶은 분한테는 아주 얘도 추천드리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11번에 팔레노시스 실러리아나 필리핀은 이렇게 해서, 필리핀이 품종명이나 개체명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리핀에서 갖고 와서, 정글에서 갖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7만원이고요. 7만원. 11번에. 12번에
12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때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순이 나와서 굽기 전에 이렇게 새순 싹 나왔을 때 이때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아요? 얘는 트리아네 시룰리아 핀세라다입니다. 핀세라다 중에서 시블링인데, 아미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AMI하고 시닝, 샵 1번하고 크러싱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핀세라다인데, 이거는 첫 번째, 아미는 AMI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미입니까? 아미는 저기 아니에요? BTS? 응?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읽지? 하여튼 핀세라다 얘는 첫 번째 화형이 되게 좋아요. 화형이 정말 좋죠. 그리고 일단은 시룰리아에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보라색이 딱 들어가서. 근데 보통 이 핀세라다는 이렇게 꽃이 있으면 그 사이에 플라멘처럼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연보라가 들어간 걸 핀세라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사진에 안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좀 이렇게 흐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형이 크고 전체적인 잎에도 위에 그 꽃잎에도 살짝 연보라기가 있어서 실물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가운데 살짝 보라색에 들어가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시닝 샵 1번은 얘가 보랏빛이 더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크로싱 했나 봐요. 그래서 시룰리아 쪽, 그러니까 핀세라다를 떠나서 시룰리아 쪽에 트리아네가 필요하신 분은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번에 48,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지금 벌브가 이제 굳으면 다음 벌브는 여기가 이제 굳으면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벌브가 굳는 사이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요 정도 된 벌브가 생기겠죠. 그럼 그 다음에 벌브는 상당히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판매하는 것 중에 뭐 세일이다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굳이 세일한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요거는 4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얘도 카틀리아 퍼시발리아나죠. 꽃이 이쁘고 잎이 이뻐서 인기를 많이 끄는 퍼시발리아나. 얘는 싱인하고 하나는 페롤리카 헐크레스,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거하고 크러싱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 페롤리카 이 헐크레스가 굉장히 꽃이 독특하죠. 그 다음에 티퍼싱이는 전형적인 퍼시발리아나예요. 얘네들이 크로싱을 하면 뭐가 나올까? 아니면 좀 더 진한 색이 나올까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엄마만이 닮으네, 아빠만이 닮으네. 엄마, 아빠 혼용. 그리고 모든 육종가든 저희가 이걸 구매할 때, 우리가 희망하는 건 여기 가운데 쪽에 희망을 하겠죠. 그죠? 희망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끝에가 오렌지빛이 헐크레스에 있는 그 오렌지 페탈에 묻어있는 오렌지빛이 톤이 묻겠죠. 당연히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섞여서 나올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왼쪽에 엄마만 닮고 나온 애는 그렇게 드물지 않을까. 얘가 묻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3번에 카틀리아 퍼시발리아나 요거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판매. 이거니까 얘도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에 14번. 요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처음 파는 것 같아요. 카틀리아의 원어아이 세미알바인데 그 중에서 라페스타라 셀핑인데요. 사진 보는 것처럼,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얘가, 너무 이뻐요. 화형도 이쁘고 그냥 세미알바가 그냥 강력한데 셀프니까 어렴풋 비슷하게 나왔지만 얘가 똑같이 안 나올 확률은 있죠. 당연히 똑같이 나올 확률이 그게 높진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색 형태는 무조건 나오는데 화형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셀핑이에요. 보통은 셀핑을 잘 안 해요. 보통은 시블링을 많이 해요. 셀핑을 언제 하냐면 내가 이런 색톤이 나오고 얘가 좋은데 딴 애를 집어넣지 않고 또 요런 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셀핑을 해요. 없을 때. 뭐죠? 왜냐면
식물도 그렇고, 난초도 그렇고, 여느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친교배를 계속하면 퇴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계속 얘랑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퇴화된다는 아니고, 딱 뭐 셀핑 한 번 정도니까. 근데 얘를 뭐 계속 셀핑하면 뭐 또 나온 걸 또 셀핑하고 나온 걸 셀핑해서 몇십 년 셀핑만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 육종하신 분은, 나는 요렇게, 조직배양이 아니지만, 요렇게 이 현재 갖고 있는 색상이나 형태를 좀 비슷하게 뽑고 싶다 할 때 이제 셀핑을 들어간다. 없을 때 셀핑을 들어가요. 셀핑에서 4번의 카틀리아 원화이 아주 반듯하고 댕글댕글하고 이쁜, 정말 세미알바 진짜 깜찍하고 이쁘죠. 라페스타는 이렇게 해서 45,000원입니다. 4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5번. 자, 이거 맥시마 티포도 제가 프라스크도 갖고 있고 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는 대로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좋아서. 이게 왜 그러면 처음에 프라스크 묘 보고 이 고저스라는, 맥시마의 고저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색이 아주 진하고 입술도 빨개서 거기에 그냥 하얀 줄이 쫙 들어가서, 얘가 작은 종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T4 중에서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데, 얘하고 20-12라는 선발품인데, 얘하고 고저스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상에 봤을 때는 색톤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엽성은 여기서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모르겠고, 립 쪽은 고저스가 훨씬 더 진하고, 페탈 쪽은 20-1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런 훨씬 더 부모 개체보다 잘생긴 애가 나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틀리아 15번에 맥시마 T4입니다. 2012하고 고저스하고, 고저스는 특히 JOG에서 SM 실로메달로 탕을 탔죠. 보통 고저스가 요 정도 사이즈면 얼마일까요? 하면 보통 벌브당 꽤 받아요.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0에서. 저희도 지금 하나 키우고 있고 30만 원. 그래서 이 정도 벌브면은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가요. 근데 얘는 고저스 아니에요. 고저스랑 크러싱 안에서 더 나은 거를 생각하면서 육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즈고 아주 작진 않아요. 배양묘 받아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초기라서. 그래서 카틀리아 15번 맥시마 T4는 이렇게 해서 4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얘는 저희가 예전에 선구매했던 품종이에요. 카틀리아 중에 헤리소니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리소니아. 약간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쌍엽종이고요. 헤리소니아 중에서 약간 인터메디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헤리소니아가. 근데 꽃 색이나 화형이 좀 틀리죠. 인터메디아는 이런 색이 없죠. 카틀리아 헤리소니아는 중에서 자연개체 중에 루브라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루브라고 아주 진한 색에다가 트리라벨로, 헤리소니아 트리라벨로에서 이렇게 터치가 되어 이쁜 애를 크로싱해서, 트리라벨로가 나왔으면 더 좋겠죠. 안 나왔을 때는 진한 루브라의 헤리소니아를 만나볼 수 있고, 또 거기에 터치가 들어간 이렇게 트리라벨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헤리소니아를 이렇게 크러싱한 걸 많이 키워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16번에 선구매했던 카틀리아 자연개체 헤리소니아 루브라하고 카틀리아 헤리소니아 트리라벨로하고 크러싱한 요 품종,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고요. 이렇게 해서 1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습니다. 국내 이 워크리아나인데, 왜냐면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전 색톤으로 갑니다, 유행이 갑니다 해도 이제 그 기존에 많이 키웠던 분들은 이 색톤을 찾는 분들이 있지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색보다는 T4, 세미 알바 이런 걸 많이 찾죠. 왜? 아직 그것도 못 봤으니까 당연히.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코드명 FX AC로 판매를 하는 품종이고, 이게 저희가 보통 판매를 할 때 25만원, 18만원, 20만원 이렇게 판매했어요. 계열 사이즈를. 얘는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스와비시마예요. 스와비시마 중에서 페릭산디아라는 거하고 안토니아 카를로스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브라질에서 육종가예요. 이게 두 개 크로싱해서 이렇게 보면
수아비시마 펠릭산디아는 색이 되게 시룰리아 같은 느낌인데 실물은 수아비시마니까 연한 핑크톤이 살짝 깔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꽃잎이나 페탈 이런 거는 균형은 잘 잡혀 있는데 내추럴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도 이분이 갖고 있는 이분이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두 개 크로싱해서 좀 더 특이한 색깔. 이 서로가 색이 약간 혼합해서 나오면 더더욱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알겠지만 그런 확률은 되게 낮고, 제가 작년에 제일 핀 것 중에서 몇 개 폈었는데 얘가 꽃이 보기보다 크게 폈어요. 사진상으로 보면 거의 14cm가 넘게 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에 제가 자로 대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꽃이 티포 색깔 아니야 하는데 실물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비니칼라는 아닌데요. 고급스럽고 실물 보면 정말 와 정말 멋있다.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진 않더라도 되게 이 밸런스도 맞고 색도 되게 매력적인, 향은 당연히 좋죠.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격을 비싸게 팔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전진촉을 뜯은 거예요. 근데 대주가 많아서 전진촉을 뜯어서 새 벌브이고 전진촉에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잘 내리면 한 받으면 다음에는 교화 사이즈지만 그렇게 꽃이 필 확률이 적죠. 그리고 그거를 피웠을 때 올해는 안 피는 게 낫고 내년 돼서 내년쯤에는 완전 성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거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금액 대비 좀 그랬고, 또 굳이 내가 와크리아나를 티퍼나 세미알바는 모르겠는데 이런 색톤을 내가 2, 30만 원을 주고 키울까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색을 직접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17번에 같은 워커리아나 수아비시마 펠릭산디아하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크로시간, 이거는 여기서 85,000원이에요. 85,000원이고 85,0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런 색톤을 키워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도 시룰리아입니다. 같은 워커리아나 시룰리아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키워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쪽에 낮게 심어서 벌브는 지금 한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고요. 이것도 이제 이때쯤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죠. 받으면 다음 벌브는 엄지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사이즈가.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시룰리아 중에서 블루웨이브라는 품종하고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되게 유명한 개체죠. 블루웨이브 유명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유명하고, 블루웨이브도 아주 단정하고 정형적으로 생겼고 꽉 찬 느낌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꽉 찬 느낌이라서 둘 다 잘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두 개 크로싱하면 시룰리아가 나와야 되는데 시룰리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T4 색깔이 훨씬 더 우성이고 시룰리아가 열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시룰리아하고 시룰리아인데 대부분 시룰리아가 나오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 계열 중에 EF 쪽에서는 반반 나오는데 보통 T4 계열이 나와도 이게 T4인지 진한 시룰리아인지도 애매한 색깔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짜 고급스러운 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키우다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화형은 이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시룰리아 원하시는 분입니다. 블루웨이브하고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11만 원이니까 이것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시룰리아를 명품 계열에 있던 부모 개체의 혈통을 받은 걸 키울 수 있죠. 시룰리아를. 그 다음에 19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판매할 거예요. 얘는 인터메디 아키니 시룰리아입니다. 시룰리아하고, 근데 아키니 인터메디아인데 색이 너무 잘 들어가갖고 이거는 아키니죠. 여기 들어가면 아키니인데 어쩜 보면 거의 트리라벨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고 화형도 좋고 색깔도 이쁩니다. 실물 보면 오 색깔 이뻐요. 정말 이쁘고 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쁜데 인터메디아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약간 단점이에요.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인터메디아 아키니 시룰리아는 이렇게 해서
개화 꼽혀 있는 그 개화 사이즈. 그래서 16만 원에 딱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팔까 말까 보고 있다. 다음 주에 팔 건데 이 사이즈는 팔진 않고. 근데 얘가 인터메디아죠. 인터메디아 아니라 바이올라시아 플라메예요. 재미있는 플라메인데 역시 향도 좋고 꽃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 뿌리는 괜찮은데 바깥쪽 뿌리는 더 맛이 같고 이렇게 벌브 있고 이거 묵은 벌브가 상처가 노래갖고 얘는 잎은 나중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갈 때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여기 리스트에 없지만 딸려왔으니까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10만 원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10만 원에. 얘는 그러면 20번이 되겠죠. 20번.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 잘 극복하시고, 낮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죠. 그죠? 움직이시면 밤에 움직이고, 아침에 새벽 일찍 움직이시고, 저도, 지난주에 이런 집 공사에서 비가 오는데, 생각보다 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우르르 다 떨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지게차가 아니고 뭐라 하지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 한정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를 불러서 하는데 그 하루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우리 직원분하고 사다리 그냥 대충 만들어갖고 올라가자 했는데 올라갔다 어이구 덥기도 하고 새벽에 왔거든요. 5시인데 끝나고 한 3일 동안 이게 팔다리 어깨 다 쑤시고 이게 불안해서 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 못 시키고 직원도 못 시키고 사람 서서 안 써요. 왜냐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아서 저도 안전장치는 뭐 이렇게 하여튼 차가 움직이면서 가야 돼서 고정해서 못 해갖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이 아침에 팔다리 어깨 다 움직이라 하도 긴장을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더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더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수리 한번 하면 또 몇 년 가니까 돈 아낀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운동도 될 게 막 운동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운 다음번에 재배법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